매년 9월은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기존 정책들이 변경되는 시기라서 꼭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핵심 복지 제도들을 아주 쉽고 친절하게 총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기초연금부터 전기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그리고 약물 복용 관리까지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9월부터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받지 못했던 혜택을 새롭게 누리거나 기존 혜택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조정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교통비 바우처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릴 약물 중복 알림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사회의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하기 위한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9월부터 바뀌는 시니어 복지 제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초연금은 2025년 9월부터 소득 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물가 상승률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번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게 되므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득 인정액 기준 상향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구매력을 보전하고 보다 폭넓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작은 금액의 상향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이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찬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수 어르신은 6년 전인 2019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소득 인정액 기준보다 월 5만 원 정도 높은 207만 원의 소득 인정액으로 인해 아쉽게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그때 박 어르신은 조금만 소득이 낮았으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며 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9월부터 소득 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박 어르신과 같이 기존 기준에서 약간의 차이로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수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최근 명예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이영자 여사님의 경우 기존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으셨지만 이번 기준 상향 소식을 듣고 다시금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등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르신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고 재신청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 65세가 되신 분들이나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기본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또는 변동이 있을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 상담 창구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많은 가구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가구의 경우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전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무시할 수 없는 고정 지출로 작용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에 일부 조정이 있을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할인 혜택을 유지하거나 혹시 모를 재외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출산 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복지 할인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나 소득 및 수급 상태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받던 할인 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자격이 연장되거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홀로 지내시던 김정순 할머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딸이 잠시 할머니 댁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가구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거노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기존 할인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할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지만 추후 요금 고지서에 할인 금액이 적용되지 않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박만복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시던 중 자녀의 도움으로 소규모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할인 자격 또한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박 어르신은 이를 뒤늦게 아시게 되어 밀린 요금으로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본인의 할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격에 변동이 생겼다면 더욱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에서 제외될 경우 예상치 못한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거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된 고객번호를 조회해 보시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전 고객센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복지 대상자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 할인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복지는 생활 안정의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활동적인 시니어 삶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문화생활, 취미활동, 건강관리, 심지어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대중교통은 어르신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교통비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 9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니어 교통비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확대 기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이 계속해서 제공되며 9월부터는 추가적으로 버스 요금 지원이 논의되는 등 지원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최영숙 어르신은 주 3회 문화센터에 다니며 활발한 여가 활동을 즐기십니다. 지하철 무료 혜택 덕분에 교통비 부담 없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었는데 9월부터 버스까지 혜택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이제 정말 교통비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겠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경기도의 한시에서는 매월 3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박경자 할머니는 기존에 만 70세 이상만 가능했던 교통카드 바우처 혜택이 9월부터 만 65세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즐겨 다니시던 산악회 활동을 더 자주 하실 수 있게 되었다며 설레어 하셨습니다. 또한 지방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농촌 택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 택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산골 마을에 거주하시는 최만복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지만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오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확대되는 농촌 택시 바우처를 통해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가실 수 있게 되어 어르신은 교통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물론 심지어는 특정 관광지를 오가는 셔틀버스 이용 시에도 할인을 제공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교통비 바우처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교통비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외출을 장려하여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읍, 면, 동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시니어 교통비 바우처가 있나요라고 질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여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하여 편리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 고혈압약, 당뇨약 등 여러 종류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제약물 복용은 노년기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약국을 바꾸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거나 서로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함께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동시에 복용할 경우 위장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약과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중복 복용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치료 효과를 저해하여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한 약물 중복 알림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시스템 강화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약물 복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도 기본적인 약물 복용 이력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물 상호작용 분석 기능이 한층 더 정교해져 위험 약물 조합을 더욱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강화된 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약국에서는 환자가 이미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시스템에서 기존 약물과의 중복 여부나 상호작용 위험성을 감지하여 이 약은 다른 곳에서 이미 처방되셨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와 같은 안내를 자동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이 알림을 통해 처방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약물 복용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거나 다른 종류의 약물로 변경하여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A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릎 통증이 심해져 B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으셨는데 B정형외과의 의사선생님이 약을 처방하려던 순간 시스템에서 환자분이 현재 A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과 함께 복용 시 혈압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하고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적은 다른 종류의 소염진통제로 변경하여 처방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안전하게 필요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최원식 어르신이 이비인후과에서 콧물 감기약을 처방받았는데 약국에서 약사님이 시스템 알림을 보고 어르신 드시고 계신 불면증 약과 이 감기약 성분이 졸음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 운전이나 위험한 작업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라고 추가적인 복약 지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스템 강화는 의료진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약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르신들 스스로도 불필요한 약물 복용이나 위험한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스스로도 자신의 약물 복용 현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시면 본인이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언제든 자신의 처방 내역과 복용 약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앱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병원에 방문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목록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의료진이 더욱 정확한 처방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종이 수첩에 복용 중인 약 이름, 복용량, 복용시간, 그리고 언제부터 복용했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앱 설치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은 올바르게 복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강화된 시스템과 편리한 앱을 활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약물 관리 시스템 강화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부터 바뀌는 시니어 복지제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부터 전기요금 할인, 시니어 교통비 바우처 지원 확대, 그리고 약물 중복 복용 알림 시스템 강화까지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혜택이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지원을 주저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과 관심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보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확인과 문의가 필수적입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활기찬 노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